우리 사회 구석구석 인권 현장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화요일마다 함께하는 분입니다. 박래군 사회력재단 상임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소위 퀴어 문화 축제 이야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 성소수자들의 행사다. 예. 보통 이렇게 알려져 예. 있는데요. 퀴어 문화 축제, 퀴어 예. 축제 예. 이게 어떤 행사입니까? 이게 뭐 벌써 서울에서는 이제 올해가 24회예요. 2000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했던 거고요. 네. 그 성수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즐기는 그런 축제, 시민들의 축제고요. 벌써 이제 2018년에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2019년부터 이제 어려웠었지만 2018년에 12만 명이 모인 와. 시민의 축제가 됐어요. 자리로 잡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번에 서울 기업문화 축제에서는 조직위원회에서 예상하기에 이제 15만 명이 참가할 거다 이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가서 보면 상당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성수자들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기 이제 인권 문제 알릴 사람도 나오고 무슨 굿즈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나오고 정말 자유로운 그런 축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옆에서는 이제 이 키어 문화 축제 반대하는 동성애 반대 뭐 이런 하는 또 사람들이 막 또 거기다 또 이렇게 방해 집회도 하고 맞불 집회라고 해갖고 이런 것도 좀 열리곤 하는데 근데 뭐 어쨌든 2018년 그때까지 보면은 네. 이런 사람들 자유롭게 모일 때 코로나 전에 이렇게 보면 뭐 12만 명이 자발적으로 모인 거니까 뭐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고 그 전에 사실은 미국이나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이거 굉장히 뭐랄까 관광 상품화돼 버렸어요. 돈이 예. 그래서 뉴욕이나 이런 데는 예, 네. 키어 문화 축제 거기 이제 프라이드 뭐 퍼레이드 뭐 이런 프라이드 퍼레이드 이렇게 그죠? 하는데 도리어 이제 지금 그런 걸 걱정하죠. 이게 이제 너무 상업화된 거 아니냐. 아. 원래의 취지를 잃고 네네. 너무 상업화된 거 아니냐를 걱정하죠.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거기에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네 기업 홍보 엄청나게 홍보합니다. 예, 뭐저 정부 기관들도 막 지원하고 나오고 뭐 거기 이제 뭐 총리니 이런 사람들도 거기 행진에도 참여하고 우리나라는 음란하다고 막 그러는데 거기 총리도 참가하고 국회의원도 참가하고 총리, 국회의원 다 참가하고요. 우리나라도 예. 퀴어 문화 축제하면 미 대사가 주로 대사관에 참석을 했어요. 마크 예, 리퍼트 예. 대사부터 시작해서 쭉 참석을 했고 미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에 있는 거기 유럽 있는 대사관 직원들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네, 다, 예, 예. 다 나오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 미국 대사관에서는 이게 무지개 깃발 걸잖아요. 무지개 깃발을 대사관 건물에 걸죠. 걸죠. 예. 그리고 우리 소위 기독교인들 또 미국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멘붕에 하나 빠진 것 중에 하나가 그거죠. 지금 현 우리 주미 대사 주한 대사죠. 미국의 주한 예, 대사 예, 필립 예. 골드버그 대사가 예, 예. 퀴어입니다. 동성애자입니다. 예, 동성애자. 그래서 파트너와 함께 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트너와 함께하는 행사가 되면 있을 때는 남성 파트너 두 분이 같이 참석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에서 미국 좋아하시고 동성애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미국 좋아하시는 분들이 왜 그걸 멘붕에 빠지신 거를 봤어요, 제가. 예. 예. 자, 결국 세계적으로 이런 행사들이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12만이 참여하는 대규모 네. 행사가 됐어요. 그래서 더 많은 다양성 수용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변화 잘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퀴어 그렇습니다. 축제는 너무 음란하다. 예. 청소년에게 정신적 충격을 주는 행위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서울시가 서울광장 예, 불을 사용 했죠. 못하게 했죠. 예. 광장 사용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갖고 이거 거기 못하게 이거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 동성애 반대하는 기독교 쪽에 저거를 또 허용을 했어요. 집회를 허용을 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결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얘기한 거 보면은 참 어떻게 저런 말 혐오 발언을 막 쏟아낸 거죠. 동성애에 네, 대해서. 어떤 말들을 했어요? 본인들의 자유를 그 표현할 권리도 있지만 보고 싶지 않으면 보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 이것도 중요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 안철수 했죠.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네. 그걸 국가인권위가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고 이제 저기 저걸 어디 지적했었죠. 구석진 데 가서 해라. 그러니까요. 안 보이는 데서. 안 보이는 데서 해라. 예. 그리고 그게 이제 그거 하면 이제 불편하다는 건데 그러면 불편한 거와 이 소수자들의 그런 그 인권하고 등치가 되는 것이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게 자유를 표현할 권리 내지는 성소수자의 권리와 그걸 보지 않을 권리를 똑같이 권리라는 말로 등치시킬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서울 광장을 이 키어문 축제를 위해서 내주게 되면은 서울시가
이런 동성애 문화를 갖다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발언도 막 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다고 해서 그게 공식적으로 저거 인정하는 것도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말한 것도 너무 과도하고요. 네. 예, 그 자신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그런 인권 축제인데 이런 거를 못하게 막는 것도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수자의 권리 이거는 기본권의 문제고 생존권의 문제잖아요. 근데 성다수자의 권익 내지는 불편함, 불쾌함 이런 거는 심리적 만족, 불만족, 불쾌의 문제예요. 그렇죠. 심리적인 문제, 심리적인 만족, 불쾌와 불쾌의 문제와 어떤 사람의 기본권과 권리의 생존의 문제를 같이 권리라는 단어로 등치시켜서 동일한 이 저울 위에 그러니까요. 달아놓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헌법에서 기본권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게 그러니까 예를 아닌가. 들어서 불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하면 집회 같은 거 못 해요. 시위 네. 못 하고 행진 같은 거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또 주장하는 게 나랑 또 안 맞잖아요. 네. 그 주장들이 안 맞을 때 불쾌하다 해가지고 너 못해 금지해 이렇게 되면 헌법에 나오는 그 집회 시위 자유 이런 걸 못하게 막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뭐 언론 출판의 자유 같은 것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내가 불편한 얘기를 네. 불편한 소리를 안 들을 자유가 있어. 네. 그거는 언론을 탄압하겠다라는 그거 이제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혐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규제가 돼야 되지만 그런 거 자체가 불편하니까 모든 게 다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 기본권에 대한 상식적인 이해도 없는 거고 그래서 예. 걱정이죠. 불편해, 불쾌해 이걸로 남의 기본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다라는 게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가치고 정신입니다. 자, 대구로 한번 가볼까요? 대구에서 퀴어 축제 여기도 한 10수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아마 이번에가 15회일 겁니다. 15회인데 네. 고발장 접수부터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퀴어 문화 축제 못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법적 조치 신청 그다음에 얼마 전에는 홍준표 시장이 나도 싫어. 그래서 허가 안 내줄 거야. 교통 통제 안 해줄 거야라고 하는 SNS를 올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대구 퀴어 문화 축제 배진교 조직위원장 정의당 원내대표님이랑 이름이 같지만 다른 분입니다. 배진교 조직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대구 퀴어 문화 축제 그냥 청취자들이 네. 듣기에도 와 독립운동하는 기분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언제 처음 시작됐나요? 네, 대구 퀴어문화 축제는 지난 2009년에 처음 열렸고요. 올해로 15회째 들고 있습니다. 15회째. 야, 네네. 15년이면 한 해 한 해가 다 이제 기억에 남을 만한 일들이 있을 텐데 자, 15년째 매년 축제가 열리고 있지만 또 해마다 갈등이 있는데 올해는 지난 7일 대구 퀴어 축제 반대하는 단체가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오늘 첫 신문기일이 열렸죠. 네. 오늘 신문기일 반대 측 입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와 동성로 상점과 상인회 36명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1억을 청구한 민사 사건입니다. 손해가 벌써 났어요? 네, 작년에 1억이 발생하였다고 해서 작년 청구한 거를 사건입니다. 올해. 네네. 예. 네, 그래서 막상 참석을 했더니 집회를 하지 말라는 장소가 너무 지나치게 포괄적이게 넓고요. 네네. 누가 누구에게 배상하라는 것인지 특정이 안 되어 있고 오. 민사 재판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들면서 집회 금지를 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침해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첨부하라는 법원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을 청구한 자가 구체적인 서명도 없이 제대로 입증도 못하면서 단지 대구 퀴어문화 축제를 흠집내고 불법으로 낙인 찍고 행사를 반대하기 위해서 고소를 한 것으로 논리가 없는 막무가내식 청구였습니다. 그리고 대응하는 사람은 공력과 돈이 들어가거든요. 시간과 돈이 들어가거든요. 자, 지난달에 위원장님도 경찰에 고발됐네요. 관계자 6명 네, 고발됐어요. 네. 국유재산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대중교통 전용지구 도로 무단 점용, 식품 판매 노점 함부로 운영했다 뭐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게 고소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래 축제는 집회 신고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저희들이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은 반대 단체들이 행사를 폭력적으로 방해하고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집회 신고를 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은 정당한 집회 신고와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불법 전용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 논란에 대해서도 부스에서 제공했던 쿠키나 빵은 후원에 대한 선물이라 판매라고 볼 수가 없고, 아. 예, 설령 판매로 본다 해도 식품위생법상 판매업은 일정 이상 규모에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퍼 같은 일시적인 가판대는 영업소로 신고해야 하는 영업이라 볼 수 없습니다. 아, 이것도 결국은 좀 공력과 시간을 네. 소용되게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께서 네. 무슬림은 종교에 대해서는 관용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예, 무슬림 사원,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는 우리도 이거 뭐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SNS에 동성로 상권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고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문화를 심어줄 수 있는 퀴어 축제를 나도 반대한다. 성소수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성다수자의 권익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혐오감 주는 그런 퀴어 축제는 안 했으면 한다. 와, 한 줄 한 줄이 참 할 말이 많은 예. SNS를 네. 올렸는데 이 홍준표 시장이 SNS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혐오가 뭔지, 그리고 왜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한지, 성다수자라는 단어는 국어 사전에도 없고 언론에서도 쓰지 않는 말이고요. 기독교 청년합에서 이제 성소수자를 부정하는 논리랍시고 쓴 단어가 성다수자거든요. 네. 어느 부분에서 반박을 해야 될지 사실 너무 난감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총체적 네. 난국이에요. 예. 네, 시대는 변하고 있고 다원화되어 가고 있는데 네. 여전히 성별 이분법에 갇혀서 혐오 정치를 하시는 것이 참 우려스럽고요. 정치의 큰 무게감과 시장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망각한 발언으로 오히려 갈등을 더 부추기고 차별을 해도 된다는 이런 위험한 신호를 주셨다고 생각되면서 아, 부끄러움은 대구 시민의 몫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공공성 있는 집회를 보기 어렵다면 교통통제 협조 요청도 거부하셨어요. 홍준표 시장. 올해 축제에 차질은 없을까요? 이렇게 되면? 네, 변수는 생겼지만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전히 축제 반대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당일날 또 와서 이 축제를 하지 말아라라고 강력하게 이 목소리를 높이거나 이 물리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이런 분들께 그리고 그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대구에 계신 시민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대 이유 중에 콘돔을 나이에 상관없이 나눠줘서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하시는데요. 콘돔은 전국의 24시간 편의점에서도 다 판매를 하고 있고 공공장소 자판기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는 거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먼저 축제 집행위에 법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대구 퀴어 반대 대책위에서는 제가 적반하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집회 신고된 정당한 행사를 폭력적으로 방해해서 재작년에 대구 퀴어 반대 대책 본부가 이 간부 3명이 형사 처벌을 받으셨어요. 네, 자신들의 종교에 반한다고 해서 축제를 불법으로 낙인 찍고 편견을 조장하고 혐오와 차별을 일으켜 사회 갈등으로 만드는 것을 제발 멈춰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소수자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아무리 미워해도 우리는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무리 미워해도 우리는 존재한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진교 대구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얘기는 안 했는데 대구 퀴어 문화축제는 6월 17일 이번 6월 토요일 날 대구 동성로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국에서 버스 타고 뭐 이렇게 이제 조직을 하는데 홍준표 시장이 좀 도와준 것 같아요. 이게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조용히 진행할 건데 이렇게 계속 홍보를 해주셨어. 입장문을 그러니까 홍보를 하니까 거기 대구 퀴어 문화축제 지키자 하는 분들은 분위기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그러고 있어요. 자, 근데 퀴어 축제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해외 퀴어 축제는 안 그렇다. 해외 축제는 선정적이지 않고 제가 아는 바로는 더한데. 그러니까 뭘 저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 국가나 이런 데서는 매년 6월이면 자긍심의 달이거든요. 그래서 곳곳에서 이게 무지 깃발 이게 막 다 걸어놓은 데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진짜 이제 퀴어 문화 축제 해가지고 이게 퍼레이드 행진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국제적인 행사도 이렇게 이제 열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월에서 3월달에 호주 시드니에서 그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벌였는데요. 이 프라이드 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서로 저 세계 도시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그 기간 동안은 그 도시 전체가 이제 무지개 깃발로 이제 장식이 되고 뭐 거기는 이제 공공기관서부터 기업들 뭐 해갖고 엄청나게 홍보도 하고 우리보다 더한 규모의 그런 그 행진들이 진짜 일어나고 있고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좀 잽이 안 될 정도의 어떤 이런 저거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다 이렇게 해서 다 즐기는 시민들이 다 즐기는 그 또 그것 때문에 관광 수입도 올라가는 이런 거라서 네. 이 도시가 나서서 유치하고 거기에 그 시장이나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서로 참가하려고 하고 기업도 참가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뭘 보고 하는 건지 그 걱정입니다. 네. 그 청소년들의 뭐 바람직한 성문화에 적절치 않다. 청소년들에게 충격을 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아는 바 요즘 청소년들 별로 안 그렇던데. 별 그렇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성소수자들 뭐 이런 거에 동성애니 성소수자 이런 저기에서 도리어 이게 기성세대가 어쩐 이념적인 어떤 걸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종북계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아, 종북계이. 요즘 좀 안 쓰는 것 같긴 한데 예, 예. 이런 말 그러니까 이게 종북하고 게이하고 어떻게 맞습니까? 이게 방금 전에 여기 이제 방송국 오면서도 딱 봤는데 동성애 반대와 공산화 반대를 갖다 같은 프랭카드 현수막안에다 쓴 거예요. 아, 지금 상암 그 월드컵 예, 경기장 예, 예. 사거리 쪽에 현수막 엄청나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저 이념의 잣대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그거를 강요하는 거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제 좀 세계적인 흐름들, 이렇게 글로벌한 흐름들 좀 쫓아갔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고요. 네. 오늘 오면서 들으니까 일본에서 국회에서 네. 성소수자 이해증진법이 통과가 됐어요. 아, 그렇군요. 그 우리로 말하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거거든요. 그래서 참 오래됐는데. 이제 G7 중에 아직 마지막 남은 일본도 이거 했다. 우리도 빨리 차별금지법 같은 거 만들고.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